저는 배요섭이라고 하고요. 국미소극과에서 국리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연 창작 쪽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좀 더 리서치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최근 첫 번째 작업으로 우주의 앉아 나옵니다. 중간 단계 공연을 발표했었는데 8월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 이거를 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약간 이렇게 글의 형식으로 했는데 사실 뭐 이걸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여러 가지 단상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자료는 없고 제가 그냥 읽거나 보는 어떤 경험이 아니라 듣는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서 음악을 준비했어요. 네, 제가 그냥 한번 열심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저는 한 12분 30초 정도 발표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공간에서는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분 30초가 이해해 주시고요. 음악이 시작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는 음악은 제가 저작권 동의를 받지 못한 거라 가지고 혹시나 기록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고려해 주시고 음악은 루크 하워드 트리오의 약간 재즈 곡인데 사실 얼마 전 공연에서 틀렸던 곡인데 이거랑 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사용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상황에서의 예술 작업, 우주의 앉아 마음에서의 퍼포머의 역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들. 불확정성의 원리.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있는 원자 핵과 전자의 조합. 그 조합들의 조합이 우리 몸이다. 원자 핵과 전자. 그 사이에는 99%가 텅 빈 공간이다. 텅 빈 공간들의 조합이 우리 몸이다. 그런데 그 원자들의 상태 정보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 원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그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측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본질이 그런 거라고 연대학으로 말합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 존재는 확률적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7천여 개 드론통으로 만든 소련 로켓과 가삼 로켓으로 공격을 실시했다. 3시간 30분 동안 벌어진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5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월 1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30일부터 가자 지구의 의료시설에 137차례 공격이 가해졌고 의료진과 환자 52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셀미아 국장은 BBC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당국이 이 병원 외 지역에서의 시신 매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젠 개들이 병원으로 들어와 시신을 먹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우주는 25%의 암흑물질과 70%의 암흑에너지로 차있다. 5% 정도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다.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의 존재는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주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 태양과 지구, 유기체인 우리 몸, 이런 실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아닌 암흑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95%의 암흑우주와 그 나머지 5%의 물질 속에서 그것의 일부에서 살고 있다. 기후변화 2023년 3월
IPCC 6차 보고서는 지금 이대로 온난화가 심화된다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 기온 상승폭이 6.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앞으로 허용된 탄소 배출량은 500기가톤뿐이다. 상승 제한폭을 2도로 늘린다고 해도 탄소 배출 허용량은 1150기가톤에 불과하다. 2019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 8년, 최대 23년이 채울 수 있는 정도이다. 세계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05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샤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요소로 RE100 대신 CF100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두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최근 기후정책을 둘러싼 프랑스와 독일 간의 논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정신, 정동, 감정, 느낌, 기분. 마음에서 특히 유용한 특성이자 우리의 보편적인 정신적 특징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기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느낌이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정동이라고 부른다. 정동은 감정이 아니다. 내 몸이 감정적이든 아니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관계없이 항상 정동이 만들어진다. 정동은 모든 기쁨과 슬픔의 근원입니다. 정동은 어떤 것을 심오하게 또는 신성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은 사소하거나 사악한 것을 만든다. 우리 뇌는 매 순간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요약한다. 그리고 나는 그 요약을 정동으로 느낀다. 정서와 기분은 내부에서 나온 제어된 환각이다. 정서와 기분은 모두 직업과 마찬가지로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기록된다. 두려움, 불안, 기쁨, 후회 등 모든 정서적 경험은 몸의 상태 및 그 원인에 대한 하향식 지각적 추측에서 나온다. 피화된 자기가 된다는 경험은 피와 살로 된 물질성과 연관된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오래된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은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숙명이다.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예술의 시작이라는 것을 굳이 모르더라도 아름다움의 최초 경험이 자연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몇 년 전 가을날 오후 아기 손바닥처럼 반짝이는 햇살을 맞으며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옆집 아이가 속삭이던 말이다. 아, 좋다. 그의 숨소리와 함께 가을바람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간다. 뺨에 송송 난 솜털이 햇빛에 빛났다. 분명 그 탄성은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순간으로부터 나왔다. 2의 I 파이슨 더하기 1은 0. 스위스의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오일러 항등식이다. 기본적인 수학적 상수들 2, 파이, I, 1, 그리고 0 이들을 하나의 간단한 관계로 결합한 식이다. 어느 심리학 실험에서 위대한 예술작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수학자들이 표식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학적 경험을 하는 동안에 미학적 경험과 관련된 뇌 부위 활동이 촉발되었다. 이 연구에서 오일러 항등식은 초기 설문조사와 뇌 스캔 모두에서 가장 아름답게 평가된 공식으로 인정되었다. 모든 것의 이론의 후보로 거론되었던 촉근 이론은 아직도 실험적으로 증명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이론의 우아함과 대칭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진리라고 믿고 싶어한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머레이 겔만은 테드 강연에서 막스웰의 전자기 방정식과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등을 칠판에 적어놓고 말했다. 이 수식들의 공통점은 아름답다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인 것이다. 중첩과 얽힘, 상태, 정보, 네트워크. 슈레딩거가 구하는 사고 실험 속 고양이는 관측되기 전에는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다.
두 가지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반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뜻이다. 실제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 말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이다. 나는 거시적인 몸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안에 원자들은 양자역학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무언가와 상호작용하여 상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입자의 상태를 알 수 없다. 그것이 중첩된 상태이다. 그리고 서로 얽혀있는 두 입자의 상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얽힌 상태의 양자 정보는 공간을 초월한다. 하나의 폐가 열리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동시에 다른 폐가 열린다. 하나인지 둘인지 슬픔인지 기쁨인지 죽음인지 삶인지 중첩되고 서로 얽힌 상태. 이것이 양자 정보의 세계이다. 양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양자 상태 정보의 이런 본질을 이용하여 동시에 수만 가지 수억 가지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뇌에서도 양자적 현상이 일어날까? 뇌 신경세포 중에 미세소관 안의 입자들이 중첩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양자 컴퓨터와 같은 병렬 연산이 가능한 건 아닐까? 수천억 개의 뉴런과 수백 조 개의 뉴럴 네트워크 양자 연산을 통해 촉발된 것이 의식이 아닐까? 의식이야말로 대국적인 무엇이다. 양자 결맞음은 이런 요구에 잘 맞는다. 뉴런 안의 미세소관의 차폐벽은 대규모 양자 결맞음을 가능하게 한다. 개체 내의 네트워크, 개체와 개체 네트워크는 어떻게 확장되는가? 개체 내의 네트워크에서 촉발된 것이 의식이라면 개체와 개체 네트워크에서 촉발된 것은 무엇인가? 사회, 종교, 국가, 민족. 의식은 실제인가? 아니면 국가나 민족처럼 제어된 환각일 뿐인가? 더 나아가 인간이 아닌 다른 종의 네트워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미생물의 네트워크 의식은 가능한가? 공의와 창작. 수학에서부터 물리학, 뇌과학을 횡단하는 긴 탐구의 과정에서 공의원들, 가로 열고 배우나 연출 작가라고 말하지 않고 가로 닫고는 뉴런들의 네트워크가 재배선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그 배선의 변화가 드라마틱하다는 점에서 일상의 변화와는 목적 다르다. 그것은 존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경험이었다. 자기 안에 텅 빈 공간을 장악하는 순간 나 바깥의 모든 것들이 재구성된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내가 아닌지 그 경계가 계속 움직인다. 지난 8월 우주 양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세종문화회관 SC어터에서 우연을 올리기 전까지 이 프로젝트와 함께한 공무원들은 혼돈과 불확신, 안다는 것에 대한 의심으로 계속 흔들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흔들리는 그 상태에 머물렀다. 그 상태가 만들어내는 세계를 관객들과 나누려고 했다. 어떤 질문을 통해 발견된 수행적 행위를 많이 보내다. 흔들리는 그 몸 자체가 말하고 있다. 허프모의 몸은 미시세계의 중첩과 얽힘이라는 체계 위에 구축된 복잡계이다.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생성하고 그것은 또 새로운 원인이 되어 몸의 안과 밖에서 퍼포머를 자극하고 작동하게 한다. 퍼포머의 몸과 마음이 작성되는 시스템이 재료이자 표현의 도구가 된다. 우주 양자 마음의 장면들은 국리원들이 제안한 수십 가지 것들, 텍스트, 개념, 행동 타입, 사건들로부터 선택된 몇 가지 요소들로부터 왔다. 빛으로부터 어둠으로까지 불가능한 측정, 숫자로 말하면 고양이는 살아있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원자와 감정, 의적 회귀, 원자 속 텅 빈 공간, 원자로 이루어진 몸, 자아와 의식, 예측할 수 없는 그럼에도 사랑에 대해 너에게 그 우주에 명백하고 이해될 법한 언어들을 포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언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요하게 찾았다. 계속해서 중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한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 그런 상태. 이름 붙일 수 없는 몸 안의 수많은 정동들을 관조하는 그런 상태에 퍼포머들이 머물기를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의 모든 감각들이 더 세밀해지고 작은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뇌수용 감각뿐만 아니라 내수용 감각,
우유 감각과 더 작게 움직이고 더 작은 정동을 느끼고 더 작은 신호와 자극들을 인지해야 한다. 앞으로 퍼포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1인글을 보는 것 같네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사유,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이제 국민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연극하듯이 발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가 SF 영화지만은 하버드대 철학자 교수들이 철학성을 그 플라톤 동물이론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단행본으로 책을 제가 도서관에 본 적이 있는데, 이 작품도 잘 만들어지면 굉장히 철학적인 이런 사유를 우리에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경성 선생님, 천주관대 이경성 선생님의 질의를 했습니다. 나와서 10분 동안 2시 10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 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글만 보고서 이렇게 이 토론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았고, 제가 시작 전에 좀 몇 가지만 공유를 드리자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공연 영상 여름에 이제 그 결과물 과정의 결과물이었던 이제 그 세종 MC터에서 했던 영상을 좀 면밀히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제문의 어쨌든 제목은 이제 퍼포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퍼포머의 역할이 나타난 어떤 가시화된 그 공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좀 저희 굉장히 개인적인 좀 주관으로도 흘렀고, 또 제 작업에 대한 어떤 반성과도 좀 연결이 되면서 좀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토론문과 다르게 조금 비판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또 현장에 또 한참 대선배 연출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발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섭 연출가의 발제문 복합적이고 다층적 상황에서의 예술작업 우주 양자마음에서의 퍼포머의 역할은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 좌장 안에 있는 퍼포머의 몸이 중첩과 얽힘이라는 체계에서 어떤 자극을 새롭게 감각하고 반응할 수 있을지 고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 얽힘의 상태에서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상태의 양자 정보는 공간을 초월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비극과 지금 여기 특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이 비극에 마음을 다해 주목했을 때 새로운 네트워크, 즉 연결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실제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퍼포머의 몸을 상호 관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고정화된 몸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몸 상태로 이끌어준다고 할 수 있겠다. 본 토론자는 지난 8월 세종 MC터의 우주 양자마음의 과정 공유회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대신 배우섭 연출가에게 아카이브된 영상을 받아 공연 전체를 관람할 수 있었다. 필자가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매우 피상적이고 과정 공유회로 발표된 형식에 대해서 좀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치 못할 수 있겠으나, 건설적 토론을 위해 앞에 제시된 얽힘과 열린 몸의 상태,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측면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주 양자마음의 배우들은 지난 1년간 양자역학과 관련하여 전문가 초청 강의, 과학기관 방문 및 다양한 독서 발제 등으로 밀도 높은 공부를 해왔다. 그 성실한 과정을 한날 한시의 과정 공유에 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퍼포머들은 그간의 공부와 깨달음을 여러 오브제와 라이브 프로젝션, 상황극, 시 등 다층적 형식으로 관객들과 정성스럽게 공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어떤 삶의 과정을 통과한 집단이 자신들의 배움을 관객들과 공유하는 형식을 공연으로 만들 때 창작자로서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다. 그것은 특수한 시공간을 통과한 퍼포머들이
새롭게 얻는 지식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전달해야 하는 위계적 위치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관객보다 해당 분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집단, 이 퍼포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과정과 감정에 대해서 잘 전달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알아듣기 쉽고 재밌게 해야 하므로 어떤 순간에는 퍼포머들이 마치 친절한 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이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퀴에서도 번번하게 겪는 어려움이다. 뭔가 극이 자꾸 너무 착해진다. 우주 양자 마음에서도 선택한 형식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해야 하고 과정에서 얻은 지적, 감각적 사유를 공유해야 하다 보니 자꾸 직접적인 설명 언어에 기대게 된다. 또한 언어는 근본적으로 관념이고 언어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시어를 활용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내가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는 언어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이 언어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말의 무게가 현실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현실이라는 점을 그 언어의 발화만으로는 가닿기가 요원하다. 이처럼 감각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어의 나열은 사변화되기 쉽고 그럴수록 의도와는 다르게 관객과 무대의 위치는 위계적으로 고정된다. 우주 양자 마음은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운드, 영상, 오브제, 움직임의 요소를 극에 가미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표현 양식이 불필요하게 장식적으로 보인다. 무대에 존재하는 퍼포머의 현존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다. 일련의 성실한 수련과 의식의 흐름을 통해 우주 양자 마음의 퍼포머들은 자신의 내면에 고도로 집중하는 상태를 무대 위에서 표면화한다. 연출자가 발제문에서 언급한 고유 감각에 다다르기 위한 어떤 몰입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퍼포머가 자신의 내면으로만 침전하는 순간 관객은 그로부터 더 멀어지고 차단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건 아주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명상하는 시간을 바라보지는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대에서 공연자의 몸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집중과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밖에서부터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이 요청된다. 피아니스트 글렌 골드는 엑스터시라는 황홀경이라는 이 단어를 자기 밖에서 자기를 집중하여 바라봄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그러한 거리두기는 단순히 의식적 흐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연극적 장치로 가시화되고 작동해야 관객은 무대 위 현존하는 배우들과 자신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아주 개인적 취향의 관점에서 영상으로 본 우주 양자마음에서 필자는 공연자의 상태에 정서적, 감각적 적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양자역학은 세계의 원리를 유물론적으로 바라보는 매우 흥미로운 틀이고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인간 존재 및 관계 양식, 배우의 연기와 훈련의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공연의 언어로 만들 때 양자역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양자역학에 대한 공연을 할 수는 없을까? 이를테면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가능할까? 나아가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재난에 대한 연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답 없는 질문들을 해보며 토론문을 마무리해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선생님은 그 공연에 대해서 관객과 협동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약간 그 마지막 문장이 저도 되게 공감하는 얘기인데 양자역학을 이야기하지 않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기후변화를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사실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양자역학 얘기하기 위해서 양자역학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기후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문제야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 그거는 예술이 할 영역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식으로 그 안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바깥이 어떤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풍경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 기후변화를
지금 이런 문제들 생기게 한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적 풍경들을 어떻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할 수 있을까가 사실 중요한 건데 그 지점이 사실은 이런 그 거대한 어떤 질문들을 마주할 때 제일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통 이제 그 요즘 이제 신유물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영국의 그 티모시 모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거를 초객체 그래서 하이퍼 오브젝트란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한 가지 방식으로 이걸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예술적으로 이런 주제에 다가가려고 할 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저희도 여전히 아직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좀 되게 정확한 지점들을 좀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저도 우주 양자의 마음을 사실은 그냥 중간 발표 쇼케이스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공무원들이 고민했던 것들을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한 20여 가지 조각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원했던 거는 그 각자의 국민들의 안에 그 내면의 풍경이 어떻게 다 변해왔는지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 설명적이 되든 그렇지 않든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이 되든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자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내면의 풍경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별로 공연의 완성도 생각하지 않고 작업한 거여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실마리를 찾아가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주 양자마음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이제 그 공연을 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극과 극에 반응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그냥 뒤도 안 돌아오고 가는데 어떤 관객들은 펑펑 울면서 나오는 관객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아직도 질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뭘 한 걸까? 이게 어떤 의미의 공연일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 본의 아니게 이 공연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없어져야 될 공연인데 내년에 할 때 어떻게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될지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지휘자님 답변겠습니까? 혹시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창작자로서 이제 더 궁금한 부분인데 이제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제 어떤 이 얽힘의 상태에서는 서로 아무리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이제 어떤 퍼포머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사실은 유동적으로 변한다 이런 감각적인 어떤 실제하는 이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뭐랄까 어떤 가시화하는 또는 이거를 그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각되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에 있어서 좀 어떻게 앞으로 더 이렇게 좀 뭔가를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되게 원리적인 거여서 이것을 보여주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 몸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고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까 명상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걸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것을 공연하는 건 사실 저는 의미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마치 이걸 막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더 우리 몸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어떻게 보면은 만나고 싶은 욕망인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